이번에는 손탁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탁이 조선과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한 역할을 역사 연구 자료의 기록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에서 만약 손탁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관점에서 손탁의 역할이 얼마나 핵심적이었는지를 유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86년 조러 밀약 사건에서 있었던 손탁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청나라의 원세계가 조선에 대한 속방책 강화를 위해서 내정 간섭을 심화해 나가자 손탁은 제3세력, 즉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대책, 인하책을 강구했다고 한다. 이 표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있는 표현인데 러시아와 밀약을 추진한 주체가 손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종은 1885년에 한 차례, 그리고 1886년에 두 번째로 조러 밀약을 추진했는데 손탁이 여기에 관여했다면 1차에는 시기상 어려웠을 것 같고 조선 근무 2년차가 되는 1886년 8월에 있었던 밀약이 되겠습니다. 이때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 베베르 공사에게 밀약을 시도해서 밀서를 보냈는데 이 사이에 심부름을 하기에는 베베르의 추천으로 궁정에 근무하던 손탁의 존재는 절묘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약은 결국 민영익이 알게 되었고 민영익이 원세계에게 밀고까지 해서 고종이 공경에 차는 사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번의 조러 밀약 시도는 고종과 민비의 자충수로서 그들 자신과 나라를 곤란하게 만든 어리석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종과 민비는 여기에 손탁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손탁이 인하책을 강구했다는 표현으로 주역임을 암시하는 역사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이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원세계의 마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고종과 민비에게 러시아는 꽤 괜찮은 대안으로 판단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다 베베르의 추천으로 궁중에 와 있는 손탁은 양편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음이 당연합니다. 손탁이 궁중에 존재하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조러 밀약의 경위를 그려보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조선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손탁에 대한 고종과 민비의 신임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러 밀약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까지 할 중요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탁의 역할의 비중을 따질 의미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손탁이 고종의 눈에 들게 되어서 앞으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서 손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손탁이 관여한 중요한 사건은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 파천 이전에 정동구락부를 형성하고 아관 파천까지 있었던 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탁은 을미사변 후에 경복궁에 고립된 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손탁의 조선 왕궁 근무한 시기가 10년 정도 지나가고 있어서 고종 외에도 궁중 출입자들에게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아관 파천은 이완용, 이범진 등 정동파의 일부 친러시아 관료 정치인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비밀리에 준비해서 결행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관 파천 전후에 고종과 이 사건 관련 인물들과 손탁의 활동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기록을 살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관 파천 이전에 지금부터 인용하겠습니다. 1895년 고종은 손탁에게 정동 29번지 소재 왕실 소유의 가옥 및 토지 1184평을 하사했다. 이것은 그녀의 독립운동 공로가 인정되어서 조선 정부가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정부의 의사결정자는 다름 아닌 고종이기 때문에 고종이 하사한 것입니다. 이곳이 손탁의 사저가 되었는데 그녀는 고종에게서 하사받은 한옥저택의 실내 인테리어를 서양식으로 장식을 해서
서양 외교 사절들의 사교장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서울에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손탁의 사저에 머무르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정동파들의 활동이 논의되는 장소로 이용됐습니다. 이곳이 경복궁에 고립된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이전 등이 논의된 주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정동파들은 인용합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토역, 친일내각 타도, 경복궁에 갇혀있던 고종구출 등을 정치적 투쟁 목표로 표방하고 정동 소재 손탁 사저에 모여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손탁 사저는 친러 반일운동의 채권지가 되었다. 이처럼 손탁은 국왕구출 작전의 막후 인물로 활약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베르 공사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거사한 제2차 국왕구출 사건 1896년 2월 11일에 아관 파천을 지칭하는 사건입니다. 는 성공,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에 이어함으로써 정동구락부의 정치적 투쟁 목표가 달성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인즉슨 거사의 성공 중심인물에 외베르 공사는 물론이거니와 정동파 정치인 그리고 손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관 파천이 위험에 빠진 조선이라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했던 일이라면 이 일에 막후에서 깊숙한 역할을 했던 손탁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책 결정자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했던 일은 조선을 더욱 수렁으로 몰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손탁의 충성은 조선이라는 나라 또는 조선 백성이 아닌 개인 고종에게 갔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관 파천은 조선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선의 개혁이 진전되고 자립과 독립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참가자 중에서 손탁이 없었다면 아관 파천이 가능했을까? 가정으로 판단 내리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존재가 없었다면 정동파의 구성 그리고 그들이 사건을 계획하는 논의가 원만히 되기 어려웠을 점도 있고 그리고 그들과 베베르, 고종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점 등을 추측해보면 손탁이 없었다면 아관 파천의 성공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손탁 얘기는 한 번 더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